자, 2장 제과점 관리입니다. 여기서 배울 내용은 재료 구매 관리, 매장 관리, 베이커리 경영입니다. 챕터 1 재료 구매 관리. 여기서 배울 내용은 제품에 맞는 재료의 시장 조사, 수요 등에 맞게 구매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재료의 구성 성분과 재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재료의 영양학적 특성을 응용할 수 있다. 1번 재료 구매 관리입니다. 재료 구매와 검수. 재료를 구분하는 데는 주재료와 부재료가 있는데, 주재료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되겠고, 부재료는 주재료를 제외한 재료 중에 특정한 제품에만 사용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에서 주재료는 밀가루, 계란, 설탕, 유지가 있고, 제빵에는 밀가루, 소금, 이스트, 물, 이 네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부재료라고 볼 수 있죠. 재료 구매 관리. 구매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품질, 수량, 시기, 간격, 공급된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가격으로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구매라고 하죠. 원료 수급과 구매 계획. 원료 수급 관리. 보유 중인 재료를 파악하는 등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활하게 재료를 수급하는 것이고, 재고 파악 시 사용 기한을 체크해야 합니다. 생산 계획과 재고량을 감안하여 원료를 구매합니다. 구매 계획이란 생산 계획에 근거한 생산 기간과 생산량을 계산하여 계획하는 것이고, 원 부재료의 검수 방법, 저장 장소, 저장 능력 및 방법 등을 매뉴얼화할 것입니다. 자, 시장 조사란 시장 조사의 6요소, 품질, 가격, 수량, 조건, 시기, 구매처, 이 6요소를 기억하시고, 시장 조사의 목적은 합리적인 재료비를 산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식재료 구매 시장의 가격 결정 요인, 재료의 원가와 품질, 시장이 가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료를 구입하는 특성을 가진 시장. 자, 시장 수요의 탄력성. 자, 탄력성이란 대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 탄력성이 높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 탄력성이 낮으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와 그 결과 총수입은 늘 거냐, 줄 거냐와 같은 문제를 예측하게 해주는 겁니다. 경쟁업체의 마진, 경쟁업체의 가격을 체크하여 재료를 구입하고, 유통단계 마진,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가격 결정 요인입니다. 구매 가격의 종류. 자, 요거는 좀 기억하시죠? 첫 번째, 경쟁 가격이 있고, 관리 가격이 있고, 통제 가격이 있고, 공정 가격이 있습니다. 경쟁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경쟁하에 결정되는 가격이고, 관리 가격은 국가정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통제 가격이란 정부가 공익성을 띤 상품에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공정 가격이란 공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구매 절차는 일단 수요를 판단하고, 공급처를 선정하고, 구매계약, 수납검사, 대금지급, 납품업체 평가, 이런 순서로 갑니다.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이란 생산하려고 한 제품과 재료의 특성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예측하여 생산 일정 계획이나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예측, 수요 예측 방법으로 과거의 업무 기록을 철저히 기록하여 미래의 수요 예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제품별 판매 사항을 기록하여 재료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장기 예측보다는 단기 예측을 통하여 예측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공서에서 발행된 경제 선행 지표를 참고하여 관련 분야의 제품 수요 예측을 놓고, 델파이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전문가에게 질문서를 보내서 전문가의 지식이나 통찰력, 상상력 등을 수집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법입니다. 자, 효과적인 수요 예측 방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발주 관리. 자, 발주란
필요한 재료를 공급자에게 주문하는 것을 우리가 발주라고 하죠. 발주란 결정 시 유의사항이라면 어 재료의 장기적인 가격 변화를 물론 우리가 읽고 있어야 되겠죠. 또 저장 기간이나 계절적 가격 변동이라든가 저장 방법에 따른 재료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고 주문량에 따른 가격 인하율도 우리가 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제 검수 관리. 검수가 뭘까요? 검수란 주문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우리가 검수라고 합니다. 품질, 규격, 성능,质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구매 부서와 검수 부서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저 여기 분리의 별표 틀린 말을 고르시오,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할 때 이런 거 많이 응용되어서 나옵니다. 자, 검수 방법. 검수대는 밝아야겠죠. 그래서 546수 이상이어야 하고 냉장식품의 검수 온도는 10도, 냉동식품은 얼어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전처리된 채소는 10도 이하로 입고되어야 합니다. 육류, 어패류, 채소류, 냉장, 냉동식품은 당일 구입,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검수 과정 중에 위해 요소, 차량 위생 상태는 어떠냐, 운반원의 위생 상태는 어떠냐, 또 공통적으로 식재료 같은 것은 방치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렇게 보기가 4개 있는 것들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장 관리. 저장 관리란 식품에 저장을 하면서 식재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세상의 품질 유지와 안전을 위해 관리하는 것을 저장 관리라고 합니다. 저장 관리 요건 보시죠. 저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품 카드를 작성하여 재료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저장 창고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재료의 용도, 또 기능별로 분류하고 제습기나 환풍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편입 선출 당연한 거고요. 저장 공간이나 이동 공간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장 창고의 분류, 건조 저장실, 냉장실, 냉동실 이렇게 있습니다. 건조 저장실, 냉장실, 냉동실이 있는데 건조 저장실은 온도와 습도 10도 내외이며 50에서 60%의 통풍이 잘 되는 곳, 제습기나 환풍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이외에 소독제,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별표. 이런 거 틀린 문장 고르시오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다음 냉장실. 냉장실 온도는 평균 0도에서 4도고 습도는 75에서 90입니다. 자,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에서 마이너스 24도까지가 온도고요. 육류나 생선류의 장기 보관에 유리하고 해동은 냉장 해동이나 해빙고에서 하고 한번 냉동한 후에는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채소, 생선, 과일 등의 일시적 저장품 보관 관리, 선수선출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1일 2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재료 재고 관리로 가겠습니다. 재료 재고 관리. 재고 관리란 능률적이고 계속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재료나 제품의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재고 관리라고 하지요. 재고 관리의 목적은 갑작스러운 재고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예방을 하고 보유 재고의 적절한 사용과 새로운 발주에 따른 재료를 관리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재고 회전율. 이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좀 확실하게 나올 만하죠. 내용도 읽어볼 만하고 분명히 여기서는 또 나올 겁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 판매량에 대한 상권의 재고량의 비율, 즉 재고의 회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재고량과는 반비례하고 수요량과는 정비례한다. 이거 분명히 이해하시고 외워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 회전율이 낮다는 얘기는 재고량이 많다는 거죠.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재고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과는 정비례한다는 뜻입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이런 식으로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회전율이 높다, 회전이 높으면 재고량이 이제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재고 자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이 매출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반대로 회전율이 낮다는 얘기는
재고 자산이 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출로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재고 보관 중에 또 누수라든가 파손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재고 손실이 또 발생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보관 및 관리하는 데도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관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재고 관리 비용에는 어떤 비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문 비용이 있겠습니다. 구매하거나 수송하거나 검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유지 비용이 있겠죠. 보관하거나 또 그 밖에 세금, 보험, 재고를 보유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부족 비용,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또 폐기하겠죠. 폐기로 인한 비용, 재료의 변질이나 사용 기한 초과로 인해서 폐기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용 기한은 보통 빵은 2일, 케이크는 4-5일, 양산빵은 4-5일 정도이고 샌드위치는 24시간입니다. 사용 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합니다. 사용 기한, 제품 특성에 따라 설정한 사용 기한 내에서 사용 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을 설정한 사용 기한 내에서입니다. 단 표시된 사용 기한 내에서 식품 공전에서 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설탕, 빙과류, 식용 얼음, 과자, 껌류, 세제, 가공소금, 탁주, 약주를 제외한 주류는 사용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냉장, 냉동 제품에는 냉장 보관, 냉동 보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